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인 오시영입니다.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독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독도를 지켜내고 그리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인생을 건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최홍배 교수님 만나봅니다. You stay just where you are while I'm away.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교수답게 바쁘게 지냅니다. 교수답게? 예. 교수답게 지내는 건 어떤 거예요? 교육, 연구, 네. 홍보 이게 교수의 본연인데요. 독도 홍보한다고 많이 바쁜 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떤 활동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날도 오늘같이 방송 대담하고요. 아, 제주도에 기업 특강이 있어서 조찬 특강으로 독도의 날에 맞춰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특강을 가셨네요. 예. 반응은 어땠나요? 좋았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곤란하고요. 반응이 또 폭발적이었습니까? 예. 아, 그러셨군요.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교수님을 독미교, 그러니까 독도에 미친 교수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기사를 보니까 독도 거지라고 또 별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독도 거지?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앵벌이 거지다. 앵벌이 거지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2007년도부터 길거리 1,000원짜리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아,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1,000원씩만 준다면 네. 500억이다. 네. 그러면 한국해양영토 교육관을 지을 수 있겠다 해서 길거리 거지 운동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왠지 이름 지은 대로 산다 할 것 같아가지고 국립대 교수가 부자 교수고 항제 교수지 왜 거지 교수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옆에 동료 교수가 네. 교수님은 그 거지가 클것자 알지자 아. 크게 안다는 의미로 쓰시면 안 되나요? 해서 아, 제가 좋네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지는 또 괜찮네요.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독도가 왜 중요한지 이 시간에 한번 짚어주시죠. 뭐 많은 기록에서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네. 저는 과거의 역사 문제보다 네. 미래의 독도 수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분쟁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센카쿠 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네. 저는 독도가 도화선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 이유가 뭐냐면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당시 네. 그 한반도가 일본이 대륙 침차를 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청나라 간에 센카쿠 다오이다오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네. 자기들끼리 싸우면 다행인데 반드시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독도를 빌미로 한반도에 길을 열어달라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 쳐들어갈 때도 길 내달라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길 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독도는 미래의 네. 한반도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예. 네. 주로 독도 지키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독도 지킴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저는 DS2019라고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게 독도 사랑 2019라는 뜻인데 아, 제가 미국에 개근 교수로 갈 때 네. 그 다큐멘터 허가서가 DS2019예요. 그 제반 비자 받으려면 그게 없으면 못 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독도 사랑 2019로 제가 각색을 한 거죠. 그럼 2019의 뜻은 뭐냐면 2019년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1919년 우리 기미 독립 선언한 네. 100주년 되는 해가 2019년이에요. 그렇군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로 편입한 것이 1905년인데 그럼 2005년 100주년 되는 해부터 저는 독도 사랑 2019 프로젝트를 하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네. 첫째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 독도가 우리가 영토임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건 학자로서의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세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도와 똑같은 모형의 교육 홍보관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랑 똑같은 예. 모양으로요?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학생들한테 독도 강좌를 개설해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독도 이해라는 교양 필수 과목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독도 이해 1은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 시절부터 네. 메이지 정부 이전까지의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이걸 1학기용으로 가르치고요. 네. 2학기에는 메이지 정부 이후부터 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까지 국제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땅이냐를 가르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뭐 그거 해결된 거 아니냐. 그거면 다 가르칠 게 뭐 있냐 하지만 네. 1년을 가르쳐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양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흔치 않은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듣기에. 예. 그런데도 뭐 빈자석이 없다고요, 강의실에? 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우선 학생들이 네. 토플, 토익이다 지역 과목에 사실 수강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죠. 이 과목을 들어주는 학생께 먼저 감사해야 되죠. 네, 감사 인사를 먼저 하시고. 예, 우리 학생들 덕분에 제가 유명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네. 애국간이라는 실천적 과목으로 단순히 그 지식의 내용을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UCC도 만들어보고 이야.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회 홍보도 해보고 참여하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역동적 수업이니 반응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교육적으로도 독도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뭔가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보람된 일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쉬웠던 일도 괜찮고요. 기억에 남는 순간 말씀해 주시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 날 셀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독도 길거리 강의실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강의실요? 예, 홍보를 오.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독도 길거리 강의실을 했을 때 길에서 강의를 하시는 예, 그 에피소드인데요. 네. 구포역에서 하고 부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포역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네.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막걸리 한 잔 주세요. 독도 우리 땅 인정할 테니까. 여기는 막걸리는 없습니다. 네. 막걸리도 안 주면서 무슨 독도 운동을 하느냐. 아이고. 그리고 부산역에서 똑같은 일이 노숙자 한 분이 오시더만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역시 물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학생들 수업을 이제 바꾸는 타임에 네. 그 노숙자가 빈 페트병으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어떡해요? 그 뒤통수를, 물을 안 준다는 예, 이유요? 물을 안 준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맞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네. 오늘 가서 뒤통수 맞았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거지가 역시 거지를 알아보네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아니 그 성도 채시고 평소에 성질도 한 성질 있는데 그거 맞고 화 안 났느냐. 네. 제가 순간적으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화 안 나는 것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했죠. 이 내 뒤통수가 어떤 뒤통수일까. 가만히 보니까 군대에서
많이 얻어맞은 뒤통수예요. 뭐 교수가 됐다 해서 그 뒤통수 다른 뒤통수도 아니고 맞을 수 있는 뒤통수다 생각하니까 한은 안 났습니다. 다만 애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물도 막걸리도 한 잔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에피소드죠. 앞으로 길거리 강의 가실 때는 막걸리랑 물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길거리 강의실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거리 강의. 그 뒤에 사실 길거리 강의는 부스에서 독도 홍보를 하는 걸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에피소드가 학생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1,000원짜리 운동을 했거든요. 네. 거지가 되는 배경이 됐던 것이죠. 네, 그 모금 활동하실 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번 이제 학생들도 토요일 날 나와서 거리 운동을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평소에 이제 1,000원 하면 500억이다 하니까 아, 교수님 따라가면 돈 많이 받겠다. 그래서 따라 나왔었어요. 그래서 영도 태종대에서 축제 부스를 했는데 학생들이 점심때쯤 되니까 교수님 배고파요. 짜장면 사주세요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짜장면 사줄게 시켜라 했더만 얘들이 탕수육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오후 한 4시 정도 이때 다 했네요. 예. 오후 한 4시 정도 되니까 교수님이 꿈이 독도 홍보관 세우는 꿈인데 자기들 꿈은 그 모 방송국에서 나온 태종대 자갈마당에 조개구이 먹는 게 꿈이래요. 아이고, 그것도 사달라고요? 예, 그것도 사달라 그래요. 그럼 가자. 그래서 이제 조개구이 먹는 데 갔어요. 그 조개구이를 먹으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조금 있으니까 교수님, 저 뭐 술도 한 잔 들어갔는데 네. 학교 앞에 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한번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간 거죠. 네. 그 노래방을 가니까 맥주 한 박스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젊은 애들이니까. 아이고, 돈 많이 드셨겠는데. 그래서 그날 얼마를 걷었냐면 네. 1,000원짜리 86,000원을 걷었어요. 근데 그날 총 들어간 경비는 한 4,50만 원 들어가요. 아, 이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학교 교정에서 네. 1,000원짜리 모금 운동을 해봤어요. 한 12만 원 정도 거쳤어요. 교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며칠 뒤에 인터넷에 떴어요. 뭐라고요? 어디에 썼는가 사용처 밝혀라. 그래서 사실은 거지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럼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께서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무역이나 아니면 뭐 경제 이런 거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시게 된 건지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계기가 참 궁금해져요. 개인적으로 제 전공이 국제법, 해양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네. 독도를 연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제가 중국에 가 있어도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제통상학과에 그렇죠. 있지만 제가 강의는 국제법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사실은 영토 평화가 있을 때 FTA, WTO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교환교수로 나갔을 때 네. 어느 교민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최 교수 당신 국제법 해양법이 전공이고 해양대학에 있으면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독도나 좀 해서 해결 좀 하세요. 거기에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아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 자신도 국제법이 전공자지만 국제법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2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래요?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죠. 제가 98년도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 네. 교환교수로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국제법 교수의 책을 번역서를 낼 때 독도가 이상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 다시 교환교수로 나가서 그때부터 본격적 연구를 했는데 그 모 역사학자가 자기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독도에 관련된 논문이 국제법만 해도 200여 편, 일반과 하면 800여 편이 있는데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논문은 한두 편도 안 된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독도에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You are wrapped in a cocoon while I'm blowing kisses at the moon.
of the secrets that you hold.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이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국제법은 말이에요. 네. 이 국내법처럼 등기 제도가 없어요. 아,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히 근거를 대라면 네. 영토 조약, 즉 국제법의 합의에 의한 조약이 있거나 또는 그가 우리 땅이나 판결을 받았으면 되는데 독도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제주도나 금운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일본은 불법 증거다. 남의 나라 땅을 너가 강제적으로 탈취하고 있다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이란 근거가 실효적 지배에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불법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 받아보자. 재판 가서 지면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계속 화가 나네요. 뭔가 모르게. 네. 사실 이 한일 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독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지만 파이스턴 이코노미 리뷰지에 의하면 네. 동남아시아인, 말레이시아인, 대만인 이런 사람들 약 60% 이상이 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유. 또한 일본인도 최근에 61%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과연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죠. 궁금하네요. 그런데 미국의 국무성 내부 보고서, 즉 던너스커스안이나 벤플리트 보고서에 의하면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일본이 깨우쳐서 지금 10개 나라 언어로, 즉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아라비아어까지로 해서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시하고 한국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든 말든 자기들이 갈 길을 100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학사기 수준이라면 일본은 박사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내 마누라를 굳이 자꾸 내 마누라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그렇죠. 받습니다. 네. 그런데 내 마누라를 상대편에서 성혼 선언문을 날조하고 그다음에 결혼 기념식을 합성 사진에서 저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아니게끔 전 세계에 알린다 할 때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변했잖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연예인들도 나서서 독도 지키기 운동에다가 또 독도 플래시몹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수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독도를 분쟁의 시각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호응을 받으려면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로부터 성적 노예자로 가면 성공을 못 했을 겁니다. 왜 그는 성적 노예 형태로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갔느냐. 미국에 있는 혼다 의원을 통해서 한 내용이 뭐냐면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어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도 한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전 세계에 어필을 하려면 평화, 피스, 즉 우리가 보편적 가치의 자유 이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일본을 가야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적 관계로 가서는 제3국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없을까요? 사실 제가 소중히 아끼는 내 자식이 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빼들어 간다면 하나죠. 하나죠. 예, 우리 한민족이 어쩌면 보면 생명토거든요. 저걸 일본이 얘기하는데 우리 화 안 날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정말로 화는 나는데 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즉 일장기 불태우고 또 데모하는 방법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방법을 넘어서는 운동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네.
평소에 우리가 냄비건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업에 종사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즉 평화는 공기하고 같아요. 우리가 공기가 30초만 안 들어오면 내사 상태에 가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같이 이 평화도 있으니 소중함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평화의 소중함을 평소에 관심을 갖자. 이게 생활 속의 독도 실천 아닌가, 사랑 실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습관처럼 예. 양치질 하듯이 늘 예.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예. 정말 이 단기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관심과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독도 전도사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독도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길거리에 하는 것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도 교육관을 세우자. 교육관.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우리가 독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자연재해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독도와 똑같은 모양을 우리 부산 앞바다에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10분의 1 크기로 줄여서 독도와 똑같이 만드는데 그 내용은 경주 천마총을 가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죠. 독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독도가 동도와 서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동도에는 그 1층에는 독도, 2층에는 이어도, 3층에는 백령도, 연평도, 4, 5, 6층에는 백두산, 간도 이런 것을 영토 교육관을 세우고 서도에는 나라사랑관을 세워가지고 역사관을 해서 1층부터 하면 참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멋지겠는데요. 그거 관련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는 예, 건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3만여 명 이상이 서명해 주셨고요. 네. 그것이 이번 방송을 계기로 좀 더 확산되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독도에 가서 땅 한 편 살 일이 없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게 바로 우리 약소국의 서름, 약자의 서름이 담겨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토고 그것을 잃으면 우리의 아까운 자녀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거거든요. 즉 국력 강화, 그 원동력이 저는 인재 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은 우리 국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돼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독도 이지서 함도 만들고 네. 그것이 바로 독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용배 교수님과 독도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시청자분들께 독도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아마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아주 막연하게만 생각했었거든요, 독도를. 근데 오늘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